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바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투자자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워낙에 좀 다르고요. 주변 분위기를 보더라도 약간은 좀 어수선하면서도 희망의 기운이 감돕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올랐는데요. 많이 오르진 않아서 강보합권입니다. 0.18% 상승하면서 26,213.64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서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나 한중일 아시아 증시도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강보합권이고요. 중국 증시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 오후에 낙폭을 만회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또 중국 증시에 선방을 꼽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오늘도 중국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상해 종합이 1.17% 상승하고 있습니다. 3,071.32포인트 기록하면서 오후장에도 1%대 플러스권 잘 유지되고 있고요. 심천 쪽은 2.4%가량의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오늘 한중일 가운데서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중국에서도 이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는 2.1% 상승을 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플레 부담이 좀 느껴지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 장중 내내 상승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끕니다. 다음은 국내로 넘어와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오름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장중 한때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선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상으로는 하락으로 좀 전환됐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1280원 선 부근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상으로는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에 고점 나오고요. 1원 10전 하락입니다. 그래서 1275원 3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거래일 만에 일단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양시장의 오늘은 엇갈린 방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확실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회복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서도 빛나는 섹터들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종가는 2,592포인트로 형성됐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양봉 전환하며 거래 마쳤는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8조 원대 중반 조금 줄어든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보합권에서 헤매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몇 차례 빨간불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일단은 약보합권 정도의 제한적인 낙폭을 가져갔고 2,600선 정도를 횡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3,45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2,88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빠져나오면서 909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에 조금 더 가까운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했던 섹터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밀렸던 섹터는 바로 보험업종입니다. 2.5% 내림세를 가져갔고 전반적으로 금융업 섹터가 1.6%대 하락세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험업 섹터 내에서는 또 메리츠 화재가 공매도 표적 우려에 오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미친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증권업종에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면서 2%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계 섹터와 비금속 광물 섹터가 1% 넘는 하락세였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쪽은 바로 운수창고 섹터고요. 2.5%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고 여기에 물류주들까지 함께 힘을 실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 섹터도 1.9%대 상승 탄력을 기록했는데요. M&A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겠고요. 의료 정밀 섹터도 1.4%대 상승 흐름 나타낸 가운데 서비스와 화학 업종 역시나 1% 안쪽에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오늘은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보시면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며 65,700원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4% 오르면서 11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소식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3거래일째 받쳐줍니다. 이에 힘입어서 주가 역시나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랫폼 종목들의 재반등도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네이버가 1% 오르며 27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는 2%대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8만 5,4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보합권으로 16만 2천 원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섹터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은 삼성 SDI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비안 관련 여파에서 아직까지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1.5% 내림세 기록하면서 58만 4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가량 하락하며 39만 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3.7%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52만 원 수준까지 오늘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반등세를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낙폭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기아는 2% 오르며 86,100원 선 기록했고요. 현대차 쪽도 오늘 1.3% 상승하면서 18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아래쪽으로 금융업 sek터 KB금융이 1.9% 하락하며 56,900원을 기록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밀립니다. 0.5% 하락한 27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영풍재지가 이달 중에 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입찰에는 제지업계 같이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펄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지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나 인수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펄프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연초 대비 24%나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기록하는 가운데 일단 M&A의 주자가 되겠죠. 영풍재지가 20% 급등한 15,100원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상승세를 높게 나타낸 가운데 신풍재지가 9% 오른 2,280원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국일재지나 깨끗한 나라, 한창재지 모두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시장 대비 확실히 재지 종목들 탄탄한 분위기가 유지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좀 보시면요. BDI 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요. 이 지수는 철광석과 석탄, 곡물을 실어 나누는 이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형선 중심의 운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벌크선 쪽에서 또 활동성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운임 상승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해운이나 물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대한해운, 흥하해운 그리고 HMM까지도 일제히 3% 이상의 오름세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한해운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9% 오른 2,9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태웅로직스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12,500원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 회사는 3자 물류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상증자 결정까지 앞두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반영되며 오늘 주가 자체가 급등한 흐름을 기록했고요. 그 외 물류주들 KCTC라든지 동방 역시나 상승 탄력 기록한 가운데 KCTC는 7% 오른 6,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1%가량 오름세 보여줬고요. 866포인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은 6조 원 중반대로 상당히 낮게 이루어졌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일단 상승 탄력 높여가면서 오후장에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1%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점차 상승 탄력 회복 강도를 높여갔고요. 결국에는 일고점 부근 860선 중반대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 쪽이 매수해서 매도 전환한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600억 원 팔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237억 원 매도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이 유입되면서 매수 전환했고요. 922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빨간불로 거래를 마친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 섹터를 보시면 오늘은 확실히 개별적인 퍼포먼스가 좀 강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47만 6,4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LNF는 반면에 3% 오른 22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6일에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이를 앞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기록했고요. 첨보는 1.5% 하락하면서 26만 5,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게임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펄어비스 보합권으로 6만 1,200원 기록했고요. 카카오게임즈 1.7%가량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장중에 내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막판에 양봉 전환하면서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6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위메이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65억 원이었고요. 어닝 쇼크라는 이 설명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또 반면에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조금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자체가 조금씩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쪽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 흐름이 크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 오른 84,5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HLB가 7% 오른 3만 1,0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위주로 3거래일 만에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도 괜찮았는데요. 특히 리노공업 4.8% 급등하며 17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보시면 영업이익이 471억 원, 그리고 1분기 매출은 3,4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진세미캠 4.8% 올랐고요. 오늘 42,4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국내 최대 바이오 보건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가 개막하기도 하고요. 개별적인 호재가 오늘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박셀바이오가 19% 급등하면서 5만 1,500원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간암치료제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HLB 그룹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쪽으로 좀 보시면 또 최근에 인수한 비임상 CRO 기업이죠. 노터스가 무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함께 탄력이 붙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네, 그 외에는 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미국 보스턴의 현지 법인 ACB를 3월에 설립한 데 이어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7% 오르면서 37,200원 터치했습니다. 개별적인 이런 호재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오늘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으면서 양봉 길게 뽑아냈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살펴보시죠. 현재 선물 6월물은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43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258계약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매도세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212계약 팔자세, 개인은 오늘 장중에 내내 관망세 정도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